만약 내 통장의 잔고가 하루 만에 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디지털 화폐 실험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5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화폐가 드디어 실험대에 오릅니다.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 최근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 화폐입니다. 장점들로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정산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결제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들리는데 이렇게나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CBDC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BDC is a massive threat to American liberty. CBDC is, other than nuclear war, probably the scariest concept I've ever been introduced to. And I will never allow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o you know what that means? Big deal. 트럼프는 왜 CBDC를 반대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CBDC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돈은 은행에서 발행하고 통제하지만 물리적인 형태로도 우리가 직접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CBDC는 100% 디지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이 모든 건 중앙은행, 즉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게 돼요. 정부가 하니까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BDC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 돈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됩니다. 토큰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화폐를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프로그래밍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돈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화폐 사용의 목적과 지역, 심지어 기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기한이나 금액, 그다음에 얼마 이상을 쓰면 얼마가 반급된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은행에서 올린 영상인데 여기 올라온 예시를 제가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총 10만 원이라면 그중에 2만 원은 노는 데 쓰게끔 설정하고 3만 원은 식비로 쓰게 설정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책 사는 데 쓰게끔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즉 부모가 용돈을 줄 때 이런 세부 항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좋아 보이시나요?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대상을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나라가 직접 나서서 통제하고 그 돈은 나라가 정한 카테고리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이래도 좋나요? CBDC가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참 노제팬 운동이 벌어졌을 때 정부에서 일제품에 대한 규제를 걸고 일본 여행 등 일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면 그와 관련해 생업이 걸려있든 말든 우리는 강제로 살 수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CBDC는 사용 가능한 지역과 기간까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정부가 우리의 돈을 특정 기간 동안만 쓸 수 있게끔 설정한다면 한마디로 돈의 유통기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지역까지 통제한다? 너무 끔찍하죠. Now, in order our analysis on CBDC, in particular for the use of general use, we tend to establish the equivalence with cash, and there is a huge difference there. For example, in cash, we don't know, for example, who's using a $100 bill today. We don't know who is using a 1,000 peso bill today. A key difference with the CBDC is that central bank will have absolute control on the rules and regulations that will determine the use of that expression of central bank liability.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CBDC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의식한 건지 한국은행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게 설계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립 불가능한 사례들이 있더라고. 한국은행에서는 CBDC를 도입하면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 보험금 자동 지급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애초에 두 가지 사례 모두 개인정보가 있어야지만 적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없이 오직 알고리즘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알고리즘이 알아서 내가 언제 아플지 혹은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예측하고 그 예측 시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넣어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름과 소득 수준 이런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건데 아무런 개인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지급될 수가 있나요? 이건 말장난이죠.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Those transaction data in terms of how many coffee I drink every day, where I buy coffee, do I use Uber every day, and what kind of working hours I have. Those non-traditional data can be very useful fo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to give me a credit score. And based on a credit score, the financial service provider give me a credit line. And tonight I'm also making another promise to protect Americans from government tyranny. As your president, I will never allow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o you know about that? I didn't know you know so much. I'm very well. New Hampshire, very smart people. Very current. You know what they're doing. Such a currency would give a federal government, our federal government, the absolute control over your money. They could take your money, you wouldn't even know it was gone. This would be a dangerous threat to freedom, and I will stop it from coming to America, you know. Has been trying to reassure skeptics by declaring that transactions would stay, quote, largely anonymous, end quote. But government bureaucracies won't be able to resist the temptation. They'll always have excuses like fighting crime or combating tax cheating.
CBDCs would give officials a powerful tool of control and manipulation. 이렇게 미국에서는 단순 일반인들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CBDC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CBDC는 디지털 화폐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정부의 설정대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CBDC 도입에 대해 모든 결제가 간편해지고 돈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소개하고 CBDC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될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And so the minute you give them the power to do this, they're going to impose a social credit system on this country. CBDC is a massive threat to American liberty. Think about the conjunction of social credit scores, which the Chinese do actively now,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 medium of exchange that isn't yours. You license it from a bank, or rather from your government. Your government doesn't like the way you voted, so they cancel your savings.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CBDC 도입이 끝이 아니라 사회신용점수 시스템이 도입될 거라는 공통적인 경고가 있었고 이 시스템은 이미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요. 테낭 시스템을 알고 계시나요? 중국은 약 10억 대의 CCTV가 있는데요. 이 수많은 CCTV로 사람들의 이름, 정보, 주소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Now, the Chinese are also ranked, given a mark out of a possible 950 points. A score in the 700s is considered good, around the 500 mark is not. For now, the number is a sort of bank credit rating, keeping track of everyone's spending habits. 모든 사람들을 점수로 매겨 등급을 나눈다. 그럼 이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일 황당한 건 우리가 슈퍼에서 쇼핑하는 것도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이들의 구매 내역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요. 담배나 맥주 같은 걸 구매하면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저귀를 사면 섬세한 어머니로 인식돼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믿기시나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했던 돈이 중국에서는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But people with low scores lose rights. The cinema names and shames people considered untrustworthy, plastering their details, even their addresses, across big screens. Among them is this journalist Liu Hu. He got a little too close to uncovering corruption among high-profile party members. After being sued for defamation by the subject of a story he'd written, he was blacklisted. He only realised when he tried to buy a train ticket and was told he was banned from travelling. That tells me I'm still on the blacklist. Punished because he's been branded untrustworthy by the state. 중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한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은행 대출도 못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으며 아파트를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범죄자들이나 적용되는 거지 난 평범한 시민인데?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그 통제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지금의 국회에는 무려 100명에 가까운 범죄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만 해도 일반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촉발된 카톡 검열 논란에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법원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CBDC까지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경제포럼 출신의 리처드 위너 교수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But the one funny thing is that they'd never told us, and by now we've had lots of articles on CBDC, right? But have you ever seen an article or a video or whatever description of what it actually looks like? So they never talk about that because people won't actually like the looks of it. Yeah. Because it apparently looks, and several central banks apparently, as I heard from my sources, have already fully developed the final stage of CBDC. I mean, it comes in stages initially likely through your mobile phone, but it's only an intermediate step. And the final stage is, it's small and it's the size of a grain of rice. Now, why is that? Aujourd'hui, au bout de ça, on parle de plus qu'on pourra s'implanter. Ce sera quand ça? Certainement dans les 10 années à venir. Et d'abord, on va les implanter dans nos vêtements, c'est-à-dire wearables, comme on le dit. Et après, on pourrait s'imaginer qu'on les implante dans nos cerveaux ou dans notre peau. Et à la fin, peut-être il y a une communication directe entre notre cerveau et le monde digital. 이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현실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5년 전에 이 기술을 도입했어요. When Elias Brodberger goes to work, he doesn't need ID, and he doesn't need money. Embedded in his hand is a microchip that serves as his keys, his ID, and his wallet. In Sweden, the microchips are already here. The process is simple and swift. A pinch of the skin, and in a matter of seconds, the chip is inserted. The transformation is complete.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칩을 넣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 아니야? 나만 안 넣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요.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의 몸에 강제로 칩을 넣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칩을 넣게끔 만들 겁니다. And they realize there is a hurdle. So to get people to accept this, there will be, why suddenly are the billionaires saying let's have universal basic income?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choic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income. I think it's going to be necessary. We need universal basic income.
you will get 2,000 euros into your account every month. But of course, to run this efficiently, we need to use the latest technology. So you need the CBDC chip implant. 만약 정부가 기본소득으로 매달 300만 원씩을 준다면 과연 안 넣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듯 기본소득 도입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기본소득은 당근처럼 보이지만 그 당근을 받기 위해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이제 우리는 CBDC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해요. 수많은 국가들에서 CBDC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My conclusion is that digitalization is an undeniable trend and present reality. Central bank must be proactive and be prepared to engage in this evolution. 과연 CBDC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트럼프처럼 CBDC에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대 여론을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다면 정치인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반대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CBDC 반대 청원이 진행 중이고 4월 23일까지 5만 명을 채워야 하는데 아직 수가 많이 모자라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미리 막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를 잃게 됩니다.